73번, 4번. 자, 세 문제 하고 지금 나갑시다. 773번. 선생님 이번을 어? 해주시기로 싫은데. 772번. 자, 전체 집합 원소가 뭐래? 1부터 12만이니까 1부터 9까지. 자, 집합은 두 개밖에 없네. 다행히 A, B.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조금 익숙하긴 해야 돼. 첫 번째 정보 A에서 A 빼기 B를 빼래. 이게 어디야? 야, A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빼래. 이 부분이 어디야? 그 원소 집합 두 개 있을 때는 A만 겹치는 거, B만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여기가 어디 얘기하는 거야? A만 얘기하는 거지. 다시 수업 놓치지 마. 여기 부분을 A만 있는 영역, 여기가 겹치는 영역, 여기가 B만 있는 영역. 그럼 얘는 A만 있는 영역이지? 맞아? 그럼 A라는 집합에서 A만 인 부분을 빼버려라 이 얘기잖아. 그럼 요 식이 나타내는 거는 여기 얘기하는 거지. 얼마래? 3과 6. 됐지? 그 다음에 B 빼기 A 교 B. B라는 집합에서 요 교집합을 빼면 6이 남을 거 아니야. 6의 원소가 뭐래? 2랑 7. 문제 뭐고 하시오? B의 여집합? 뭐야? 이거 누구 중이냐? B의 여집합에는 누가 있겠니? 이거 4개 빼고 5개 있겠지? 그러면은 1부터 9까지니까 요거 4개 빼면 남는 게 1, 2, 3, 4, 5, 6, 7, 8, 9. 이거 남아있겠지? 이거 다 뭐 하시오? 더하시오. 더하면 되고. 773번. 자, A의 K, 얘가 뭘 나타낸다? K의 배수들을 갖다 모아놔라고 이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 첫 번째. 자, M의 배수들을 갖다 모아놓을 건데 그 M의 배수라는 거는 3의 배수랑 5의 배수의 교집합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잖아. 야, 3의 배수랑 5의 배수랑 교집합하면 뭐의 배수 나와? 3의 배수랑 5의 배수랑 겹치는 숫자들만 찾으면 15, 30 뭐 이렇게 나오겠지? 15, 30, 45, 60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럼 이 안에 5의 배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여기 30의 배수 유놈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숫자의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 만약에 얘가 30의 배수면 유놈의 원소는 30, 60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유놈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요 M의 무슨 값 찾으래? 최소값 찾으라 이 얘기지? 그러면 유놈이 뭐의 배수면 돼? 유놈의 15의 배수면 된다고. 그럼 유놈이 15, 30, 45, 60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지금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지? 맞지?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 15. 이건 막 계산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또 A의 18 합집합 A의 24. 일단 얘가 뭔지부터 확인해 볼까? 맞지? 18의 배수랑 24의 배수를 다 합쳐버리래. 18의 배수랑 24의 배수를 다 합치면 어떻게 돼? 18, 36, 54, 또 72. 게다가 뭐를 추가시켜? 24,
48, 또 7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니야. 맞지? 요 놈은 뭐의 배수의 부호집합이냐 물어보는 거지? 맞지? 이거 A, 2라고 하면 이거 일단 돼안돼? 2의 배수들 다 쓰면 그 안에 얘네들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근데 뭐 찾으래? 최대값? 최대값? 자, 3 돼안돼? 얘네들 다 3의 배수 되는 애들이지. 4는 6의 배수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9의 배수는 24가 안 들어가지? 맞지? 따라서 이거 뭐의 배수야? 6의 배수 되는 맞죠? 따라서 15와 6을 갖다 더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21이 되겠다. 됐니? 됐어? 자, 774번. 이거 우리 파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A라는 놈이 A, B, C, D. 그 다음에 B의 원소가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자, 이렇게 있을 거다 이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런데 A랑 B랑 뭐를 했더니 교집합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 A와 D가 나왔다 이 얘기야. 알겠니? 야, 그러면 A라는 집합에 지금 A랑 D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요 네 개 중에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A고 네 개 중에 하나가 D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 맞지? 그럼 A도 무슨 수고? 제곱수.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가지고 두 개, 여기서 두 개를 끄집어 모아서 지금 겹치고 있다 이 얘기잖아. 맞지? 근데 이놈들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꺼내오는 이 두 개의 숫자는 제곱수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죠? 아니. 근데 문제에서 A랑 D랑 더했더니 얼마래? 10이래. 그럼 결국에는 A는 얼마고? 1이고 D는 9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니? 자, 그럼 결국에는 A랑 B의 교집합에는 뭐가 있다? 1과 9가 있다 이 얘기지. 자, 그럼 이거 고칠까? 요 놈을 뭘로 써? 1. 요 놈을 9. 그럼 A 제곱이니까 요 놈은 뭐가 돼? 1. 요 놈이 81이 되겠지? 요 놈이 81. 맞아. 맞네 얘들아. 근데 교집합에 지금 뭐가 떴다고? 1과 9. 그럼 1이랑 9는 여기서 가져온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1이랑 9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1은 여기서 가져오면 되고.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 뭐라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가 9라는 얘기지? 그럼 B랑 C 둘 중에 하나는 뭐다? 3이다. B랑 C 둘 중에 하나는 3이라. B가 3이던가 C가 3이던가. 됐어? 또는 자, 또 조건 하나가 있나? 원소의 합이 얼마다? 둘의 합집합의 원소의 합? 자, 그림 그려보자. 자, 지금 교집합에 뭐 있대? 1과 9가 교집합에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B랑 C가 있는 걸 거잖아. 그 다음에 1은 지금 여기다 쓴 거지. 81은 여기다 써야 되는 거지. 교집합이 아니니까 81은. 맞지? 그럼 B랑 C 둘 중에 하나가 지금 9가 된다 이 얘기잖아. 맞네 얘들아. 그럼 여기 하나 뭐라고 할까? 누구라고 할까? A, B, C, D 순서대로 크다고? A, B, C, D 순서대로 크다.
B를 3이라고 해볼까? 그거 맞죠? B를 3이라고 해보자. B를 3이라고 하면 B가 3이라고 하자. B가 3이면 U는 3 맞지? 그 다음에 B가 3이면 얘가 얼마야? 9. 얘가 9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9는 여기 써있는 거잖아. 그럼 C제곱 여기 써있어야 된다 이 얘기네. 됐어? 그럼 유능을 보면은 1, 3, C, 9 1, 3, C, 9 1, 9, C제곱 81 1, 9, C제곱 81 되겠지. 맞죠? 자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얼마래? 114? 114면 결국 이거 다 더하면 114다 이 얘기잖아. C제곱 더하기 C 더하기 94 얘가 114다 이 얘기지. 따라서 C제곱 더하기 C 빼기 20은 0 4, 5, 20 이렇게 되겠네. C는 얼마? 4 이건 4 그럼 이 C제곱은 얼마? 16 이렇게 되겠다. 그럼 다 구했네 이제? 집합 A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1, 3, 4, 9가 되는 거고 바로 3번 A의 원소의 합을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17이 되면 되겠네. 됐죠? 775번 마지막 문제인가? 자, 전체 집합이 있고 자, 전체 집합의 원소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X는 자연수 전체는 1부터 10까지를 갖다 쓰겠다.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분집합 A랑 B가 있는데 A랑 B가 이렇게 있대요. 이때 B의 원소에는 뭐가 있대? B의 원소에는 1, 2, 3, 6이라는 B의 원소가 들어있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식 저게 중요한 거지? 언제 쓰고 있지? A 빼기 B 합집합 A 교 B 중괄호 교집합. 이거 만약에 질문인 사람 이거 이 식을 정리하려는 노력은 있었나? 그래. 그러면 얘가 A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얘기야. 아니 정리해야죠. 자 여기 봐봐 이거. 얘들아 여기 봐봐. 얘 뭘로 붙일 수 있어?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합집합에 A 교 B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뭘로 묶어? A 교로 묶을 수 있는 거지. 맞니 얘들아? A 교로 묶으면 남는 게 누구야? B의 여집합, 합집합, B 이거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B가 아닌 애들 합하래. 얘가 뭐야? 얘가 지금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와 A를 교집합하면 A가 되겠네. 이 왼쪽 부분이 A가 된다. 자, 이 교집합은 뭐 일단 쓰면 되는 거고 6이 정리하면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일단 놓치가 이거.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이거 맨 처음에 설명할 때 A 빼기 B가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뭘로 붙이면 일단 이 안에 A 교 B의 여집합으로 붙일 수 있는 거지.
이거의 뭐야 지금? 이거의 여집합이야. 그럼 얘가 뭘로 고쳐져? A 야 이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법칙이지? 드모르 간의 법칙. 들어가면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 여기까지 고쳐진단 말이야. 요놈의 교집합에 A, 합, B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야, 얘는 뭘로 묶어? 어? B 합으로 묶는 거야? 합 B로 묶는 거야? 합 B. 요걸 묶어버릴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러면 합 B로 이렇게 뒤쪽으로 묶어버리면 남는 게 누구야? A 여집합, 교집합, A 남을 거다 이 얘기야. 맞지? 자,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은 뭐 나와? 공집합 나오겠지? 자, 공집합이랑 B랑 합하면 B가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 정리한 게 B라고. 그럼 결론이 뭐야 이제? A랑 B랑 뭐 했더니 요놈이 A였고 요놈이 B가 나왔는데 A와 B를 교집합을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A가 나왔구나. 그럼 누가 A가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이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B가 있으면 여기에 누가 있다? A가 있다. 이 그림이 상태여야 된다. 됐어? 문제. A와 B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식으로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가로 1번 다. 됐니? 자, 가로 2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고 B의 부분집합 구하면 되는 거지? B의 원소가 몇 개였는데? 4개였어. 그럼 이 4개를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잖아. 2의 몇 제곱? 4제곱 해서 부분집합 몇 개 만든다? 16개 만들 수 있다. 뭐가 안 돼? 문제 첫 번째 줄 봐봐. 뭐가 아닌 2개의 부분집합이 있대? 야,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집합 16개 중에 누구도 있는 거지? 공집합이랑 B랑 똑같이 생긴 애까지 해가지고 16개인 거지?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6개가 아니라 몇 개? 15개가 되는 거지. 서로 다르. 그럼 여기 16개 중에 공집합도 빼야 되고 요 B랑 똑같이 생긴 놈도 빼야 되는 거지? 몇 개? 10? 내가 이래서 공수 특 이 부분 학원에서 선생님 시험 보면 다 틀린다니까. 다른 문제 다 맞으면 되지. 자, 일단 오늘 숙제는 거기 유형이 몇 개야? 15개였나? 자, 이제 개념 설명을 해볼까요? 지쳐? 지쳐? 난 즐거운데. 어차피 숙제는 너네가 하는 거야. 난 가르쳐주면 하는 거야. 자, 124쪽 얘들아. 자, 일단 여기는 저번에 내가 숙제 안 된다고 했었던 게 그 증명이었어 얘들아. 자, 일단 천천히 합시다. 여기는 아직 시간이 45분 남았으니까 천천히 할 거야. 자, 명제 거기 124쪽 위에 봐봐. 명제의 증명.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라 이 얘기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그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는 무슨 방법을 따졌었지? 집합관계, 포함관계를 따져가지고 화살표 방향을 따졌었던 거지? 맞지? 그거는 딱 여기 수준인 거고. 자, 나중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막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막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를 이용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자 이 얘기야. 이거 저번에 한번 내가 대충 설명했었지. 어떤 명제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판단을 못하겠어. 그러면 대우가 뭐였지? 화살표를 바꾼다고? 위치를 바꾸면서 뭐한다? 부정한다.
P이면 Q이다. 요놈의 그 대우가 뭐야? 나 Q이면 나 P이다. 이 대우가 중요한 이유는 얘랑 얘는 뭐를 공유한다? 참고짓을 공유한다.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모호한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차라리 명제를 이렇게 바꿔놓고 얘가 참거짓을 따지는 게 좀 더 쉬울 때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한 물리적으로 가봤더니 얘가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럼 요 말도 말이 안 된다. 알겠지? 니네가 이걸 지금 자유적 증명할 필요는 없어. 거기 봐봐.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임을 증명할 때는 그 대우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증명 방법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다. 말은 쉽지. 그치? 자, 참고. 정의라는 거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증명이라는 거는 왜 참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맞지? 정리라는 거는 참임이 증명이 돼서 너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어. 이 삼각형은 왜 이등변 삼각형이야? 수학은 항상 왜 아니? 왜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냐고. 유각이랑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왜? 자, 여기서 이제 그 차이야. 정의, 요 차이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왜 이등변 삼각형이냐? 그렇게 이름 붙였으니까. 그렇게 이름 붙였으니까. 얘가 곱하기야, 더하기야? 왜 더하기야? 더하기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맞지? 얘를 왜 더하기라고 해요라고 묻진 않잖아. 그냥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길이가 같은 거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알겠니? 얘 이름이 왜 수채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름이 왜 채영이야? 엄마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정의 다시 읽어봐.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한 뜻이라고. 뜻.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뭐라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얘들아.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건 아닌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증명. 자, 내가 니네한테 결론적으로 알려준 거는 요 두 개의 밑각의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는 정리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은 니네가 이제 왜라고 계속 던지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 얘네들이 왜 같은데요? 계속 왜야 왜? 왜 같은데요? 얘네들이 같으면 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등변 삼각형 얘네들이 왜 같은데요? 이등변 삼각형 밑각의 두 각의 크기는 같다가 참이야 어디야? 왜 참인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게 증명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배웠던 건 다 그거야. 여기서 수직으로 갖다 적자.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니? 합동이 되니까 뭐 R 얘가 이등변이니까 이거랑 같다는 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 R H 이게 공통이지? S 합동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다. 됐죠? 이건 대우를 이용한 게 아니지? 이건 대우를 이용한 게 아니잖아. 이등변 삼각형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 얘기잖아 지금. 만약에 이게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럼 뭘로 증명하자? 대우가. 밑각의 크기가 다르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 그거 증명하는 게 더 힘들다고 얘는. 그럼 얘는 차라리 이걸로 증명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증명하기가 어려우면 이거의 대우로 증명하자. 이해갔어? 니네가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증명할 필요는 없어 얘들아. 우리는 빈칸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무슨 법? 귀류법. 처음 들어본 용어인지? 자, 어떤 명제가 참인 걸 확인하고 싶다 이 얘기야. 알겠니? 자, 이때 명제 또는 명제의 뭐를? 결론을 뭐 하자? 결론을 부정했을 때 이게 뭐가 생긴다?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부정하면 안 된다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만만한 게 이거거든. 루트 2. 자, 얘가 무리수이다. 얘가 왜 무리수인지를 증명하래.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문제야. 루트 2가 왜 루트 2가 무리수인데 이거 참여 어디야? 근데 또 그거 참여 어디야? 왜? 근데 우리가 루트라는 걸 무리수라고 하기로 예전부터 약속하진 않았잖아. 루트 4가 무리수다. 이게 루트 있다고 다 무리수는 아닌 거잖아. 루트 2라는 숫자가 무리수인지 무리수로 예전부터 약속한 건 아니지. 이 숫자가 왜 무리수라는 숫자가 되냐고 이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려나? 자,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다? 이게 잘 모르겠으면 루트 2를 뭐라고 해보자. 내가 유리수라고 해보자 이 얘기야. 유리수라고 하면 증명하겠지. 그럼 마지막 결론이 말이? 그래서 유리수는 아니고 무리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 갔어? 자, 루트 2가 뭐라면? 유리수라면 요놈을 무슨 꼴로 표현할 수 있다? 부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 A분의 B라고. 맞죠? 여기서 A와 B는 서로 맞지? 일단 약분 답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아니니까. 자, 넘겨. 일단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잖아. 자, 양변에 A 곱하면은 루트 2A는 뭐다? B다. 따라서 2A 제곱은 B 제곱이다 이 얘기지? 맞지? B 제곱이 야 얘가 A 제곱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앞에서 뭐 곱했어? 그럼 B 제곱은 뭐의 배수야? B의 제곱이 2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얘 무슨 수다? 짝수다. 맞지? B도 무슨 수야? B도 짝수라는 얘기지? 홀수를 제곱해서 짝수가 되진 않잖아. B는 짝수라는 얘기. 됐지? 자, B가 짝수라고 하면은 얘를 뭐라고 쓸까? 요 B가 짝수면 요놈은 2B 다시라고 쓸 수 있는 건가? 짝수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해볼까? 어떻게 돼? 2A 제곱은 4B 다시의 제곱. 약분하면 A 제곱은 2B 다시의 제곱. 맞지? B 다시의 제곱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B 다시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지? 이 앞으로 빼냈으니까. 그럼 근데 앞에다 얼마 곱했으니까? 2를 곱했으니까. 얘 무슨 수다? 짝수. 얘 무슨 수야? 짝수. 그럼 A 제곱 짝수래. A는 짝수지. A가 짝수고 B도 짝수래. 약분 돼야 돼? 되겠지?
근데 아까 소수라고 했잖아. 모두가 발생을 했네. 맞지?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유리수가 될 수가 유리수라고 하는 문제 풀었더니 지금 오류가 발생했다는 모수.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슨 수야? 유리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뭐다? 귀류법이다. 나중에 수학 쪽 가는 사람들만 알면 돼. 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고 있어야 되나? 됐어? 귀류법은? 그러니까 귀류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막 몰라도 돼. 증명하는 방법이 나중에 그것도 있어. 연역법도 있고 귀류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야. 아, 894번에 있네. 이게 루트이가 뭐의 힘을 증명하래? 무리수임을 증명하라고 해가지고 루트이를 뭐라고 가정하냐?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이 얘기야. 알고 계속 책을 볼 건데. 됐니? 됐지 얘들아? 자, 거기 8번 보자. 그거 못 풀어도 돼. 자, 8번 봐봐. 자,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자, 오른쪽 페이지 봐봐. 거기 혹시 별표 안 쳐놨어? 거기 9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돼 있지? 거기 9번에다가 별표 많이 쳐 많이. 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돼 있지? 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9번과 10번 중에 나중까지 더 많이 써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9번이야. 알겠죠? 9번과 10번 중에 9번이 조금 나중에 잘 써야 되는데 문제 풀 때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못 찾아서 못 푼 거야. 그냥 요 과정이 끝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대수나 뭐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 마지막 해결을 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틀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들한테 야, 니네 혹시 산술기하평균 기억 안 나? 라고 하면 나요 한단 말이야. 이 문제는 그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라고 하면 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산술기하평균이 뭔지는 아는데 어떤 문제에 걔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몰라서 못 쓰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게 어려워서 그래. 그게. 자, 니네 지금까지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까지 니네 막 문제 풀다 보면은 뭐 A 값에 최대 뭐 또는 최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구하시오라는 문제들이 있었지.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 나오면 대부분 뭘 이용해서 풀어? 2차? 이런 문제 어디서 나와? 뭐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 보통 어디 단원에서 나와? 일단 부등식에서 나오겠지. 뭐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x의 무슨 값? 최대값은 얼마다? 4. 부등식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 그 다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x가 뭐부터 뭐까지 뭐를 구하시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맞아? 문제를 푸는데 마지막에 뭐 최대를 구하시오,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아 웬만하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이런 느낌을 지금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가져와야 될 예전 내용들 있지 많지가 않았어. 그냥 부등식을 풀던가 2차 함수로 변형을 해가지고 2차 함수 쪽으로 문제를 바꿔서 생각하던가. 근데 이거를 배우는 순간 이제 생각할 게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부등식으로 단순 부등식으로
될까? 함수 쪽으로 돌려서 풀어야 될까? 아니면 절대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까까지 추가가 되는 거지. 됐어? 자, 일단은 이름 자체가 무슨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 이런 느낌이야. 절대값 x는 x가 4보다 크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 x가 4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x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x에다 어떤 숫자를 허수 말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이 식 성립해야 돼? 이 부등식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x 값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이런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자, x-4의 제곱이 -1보다 크다. 이거 참여하고 있어. 아 맞아. 참이지. 참이지. 이 x에다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으면 아무 숫자나. 아무 숫자나 갖다 집어넣고 이거 제곱을 해버릴 거다 이 얘기지. 그럼 얘는 0 아니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1보다 큰 거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얘도 무슨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절대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절대 부등식의 개념은 잡혔지? 자, 그 절대 부등식이 내용이 되게 많거든. 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까? a랑 b에다가 아무 숫자 하나 갖다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까? 에 대한 물음표인 거야. 만약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양수지. 얘는 그럼 양수 더하기 음수 더하기 양수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계산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을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a가 어떤 양수인지 b가 어떤 음수인지는 지금 모르잖아. 맞지? 하지만 뭐 또 아무 숫자 갖다 집어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을까? 이 문제. 이게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무슨 부등식 되는 거야? 절대 부등식 되는 거야. 그렇겠지? 얘는 절대 부등식이 돼. 그래서 이런 게 참이다 이 얘기잖아. 항상 참이다 이 얘기지. 그럼 이게 왜 참이냐라고 하면 또 증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 증명을 해주면 그 결론은 니네는 정리로 해서 외워야 되는 거지. 맞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4분의 1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식 고칠 수 있어 없어? 요놈이 지금 이렇게 쪼개진 거지? 맞지? 이게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 a 더하기 2분의 1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 제곱식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럼 a에다가 어떤 숫자, b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봤자 얘 제곱할 거니까 뭐야? 0 아니면 양수. 얘도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곱할 거니까 0 아니면?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결과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이 식은 항상 맞는 식이야. 절대 부등식의 한 종류가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이런 거 다 외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못해. 자,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AB. 그렇지. 문제는 갖다. 이건 절대 공식 아니잖아. 나머지는 다 받들을만 한데. 자, 요거 거기 보자 얘가. 절대 부등식 봐봐. 거기 박스. 자, 오늘 많이 못 가르치겠네.
자, 절대 부등식,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그 부등호가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 얘기지. 자, 주어진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을 임을 증명할 때는 그 부등식이 전체 집합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함을 보여야 된다. 필요 없고. 자,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성질, 증명에 이용되는 성질이래.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A 빼기 B는 0보다 크지. 그럼 당연한 거고.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자, A제곱과 B제곱을 더했던 0이래. 그럼 둘 다 뭐라는 얘기야? 0. 맞지? 자,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틀려?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A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A가 양수면 둘이 어때? 같은 거지. A가 음수면 얘는 양수지. 근데 얘는 뭐야? 음수. 그럼 얘가 큰 거 맞지? 맞다고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거 절대값 A, B랑 절대값 A, 절대값 B 따로따로 절대값 씌운 다음에 곱한 거나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나 이건 같은 값이라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자, 절대값 A를 제곱하나 A를 제곱하나 같아 이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거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하시오. 곱셈 공식이야 그냥. 자, 일단 뭐 제곱해? 절대값 A를 제곱하겠지. 맞지? 절대값 A를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 나오잖아. 근데 A가 양수고 음수면 어차피 그냥 A를 제곱해도 무슨 수야? 양수. 그 다음에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마지막 뭐라고 쓰는데? B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맞아?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는 절대값 A가 얼마고 절대값 B가 얼마인지를 알고 나서 곱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가 뭐란 말까? 절대값 A, B랑 같은 거기 때문에 미리 곱하고선 절대값 씌워도 된다. 이런 게 증명할 때 자주 이용이 된다. 알고만 있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아, 거기 동그라미 4번은 밑줄 거나 이거. 동그라미 4번은 밑줄 거나. 문제 풀 때도 가끔 이용이 돼. 그 위에 동그라미 1, 2, 3번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0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크면 제곱해도 되고 루트 씌워도 된다고 이 얘기지. 자, 가로 3번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절대 부등식 몇 개 나와 있어?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지. 지금 첫 번째 거는 방금 전에 설명해 줬잖아. 맞지? 맞니? 자, 두 번째 거 A 제곱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곱하고 더하래. 그럼 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맞아? 이유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맞지? 자, 얘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맞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0보다 어떻다? 크거나 이거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 됐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 자, 오른쪽 오늘 거기 상술기하고밖에 못하겠는데 우리 왼쪽에 있는 문제들 안 풀어도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거기 산술기하 푸는 게 봅시다. 아, 설명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어?
산술평균. 산술평균은 기하평균. 자, A랑 B라는 두 개의 숫자가 있을 거다 이 얘기야. 알겠죠? 자, 이때 둘 다 뭐 양수이다. 자, 산술평균이라는 게 뭐야? 니네 평균 내리는 거 얘기할 거야. 자, A랑 B라는 두 개의 숫자가 있을 때 산술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평균 구할 때 뭐 하지?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는데?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산술평균 식이야. 알겠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얘가 산술평균 식이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기하평균. 기하평균.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기하에서 평균이 있대. 기하가 도형이지. 니네 3학년 2학기에서 이런 거 배우나?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 하나, 뭐 직선 둘 이렇게 거릴 때 이때 나오는 공식 중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는 공식 배우나? 배워? 3학년 2학기 때 이거 나와? 내 기억으로는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내 기억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니네 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배웠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다 교육과정 빠진 거야. 언제 보셨어요? 그래? 하지만 난 다 가르치니까 언제 빠졌는지 모르지. 알고 있으면 금방 구하니까. 자, 이 공식 얘는 배웠어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교차하고 있을 때 요놈이 잘렸으니까 얘랑 길이 곱한 거랑 얘랑 길이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 한 번만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조선을 볼 건데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을 긋을 거야.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거 닮으면 돼야 돼? 닮으면 될까 안 될까? 항상 물음표라고 했지. 니네 만약에 다음 분이 3학년 2학기지? 그때 나랑 또 공부하게 되면 아마 괴로울 거야. 3학년 2학기 거는 계속 왜야 왜? 여기가 왜 20분인데? 얘가 왜 40분인데? 계속이야. 얘네들이 닮음이 돼? 안 돼? 돼요. 돼요라고 하면은 나는 계속 모르는데 그럼 왜 되는데? 그럼 닮은 조건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뭐 A라고 하면 포, 여기 B라고 하면 포, 여기 C라고 하면 포, D라고 하면 일단 C라고 하면 포, D라고 하면 자, 일단은 요놈이랑 무슨가? 막국지가. 그 다음에 요각 보이지 요각. 이 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거잖아. 이 호에 대한 원주각 하나가 이쪽에 하나 더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얘가 무슨 닮음이다? AA 닮음이다. 맞지? 그럼 여기서 대응면 잘 찾아. A와의 대응면이 누구야?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요각 갖고 얘가 막국지가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랑 D의 닮음비는 C랑 B의 닮음비랑 같다. 맞지? 따라서 뭐 곱하기 뭐는? A 곱하기 B는 뭐 곱하기 뭐랑 같다? D 곱하기 C랑 같다 이 얘기지. 그 공식 뜬 거야. 자, 이제 봅시다. 내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무슨 평균 구하자? 기하평균 구하자. 자,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어요. 지름. 여기 원의 중심이 하나가 이렇게 있대. 알겠지? 자, 이때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요 선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선 하나 이렇게 갖다 거봐. 수직으로. 그러면은 요 노란색 선이 이 지름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등분 정확하게 되는 거지. 맞지? 맞지? 왜? 왜 이등분이 돼? 이 현이 이렇게 있대.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 이렇게 수직으로 갖다 그으면 얘가 이등분이 되냐 이 얘기잖아. 왜 되는데? 이 각각 그으면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분 삼각형 아까 설명했던 거지 이거? 맞지? 그래서 이등분이 돼. 자, 이때 여기 길이를 뭐라고 놓자? A라고 놓자. 여기 길이 뭐라고 놓으면 돼? B라고 놓자. 그럼 여기 길이를 X라고 해볼까? 그럼 여기 길이도 뭐가 돼? 방금 설명했지.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몇 등분 된다고? 그럼 얘 길이가 얼마야? X. 맞아? 자, 그럼 공식. 두 직선이 만나고 있잖아. 뭐 곱하기 뭐는? A 곱하기 B면 X 곱하기 X가 되겠다 이 얘기지? 아니 맞아? 따라서 X 제곱은 뭐다? A, B다. X는 얼마다? 루트 A, B다. 기하 평균이 루트 A, B라고. 기하 평균. 됐어. 저걸 기하 평균이랑 부분이야. 자 그럼 봐봐 이제. 야, 이 길이가 길까 이 길이가 길까? 왜? A랑 B가 지금 둘 다 양수잖아. 두 개의 양수 어떤 숫자인지는 몰라. 근데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더해서 반띵하는 거라. 둘이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누구 값이 더 클까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 상황에 따라서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우리 뭘 배우고 있어? 무슨 부등식?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부등호는 항상 성립한다고. 항상 고정돼 있다고. 그래서 책에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난 이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할게요. 자 지금 얘 길이가 얼마라고 얘가? 여기가 지금 루트 AB다 이 얘기지? 맞지? 잘 봐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A 더하기 B지. 잘 봐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 더하기 B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A 더하기 B지. 맞니? 그러면 얘는 얼마야? 2분의 A 더하기 B가 돼야 되는 거지? 맞니? 당연히 누가 길어? 당연히 2분의 A 더하기 B가 당연히 길어. 당연히 얘가 더 크다. 근데 이게 같아질 수도 있나? 이 노란색 선이 어디로 오면? 이쪽으로 오면. 왜? 잡으면 잡아요. 자 봐봐. 자 지금 여기가 이만큼 A고 이만큼 B니까 지금 여기가 루트 AB가 된 거잖아.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요 길이보다 짧은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얘가 좀만 이쪽으로 오고 싶으면 A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B 길이가 점점 작아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A와 B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순간? A와 B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 얘랑 얘랑 어떻다? 같다 이 얘기야. 맞아?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결론이야.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놈의 길이가 얘의 길이보다는 어때? 길어. 맞지? 근데 둘의 길이가 같아질 수도 있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는 순간 A 길이랑 B 길이 같아지는 순간이지? 맞지?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네. A와 B가 같을 때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 자, 봐봐. 자, 예를 들어 누구야? 자, A 더하기 B가 7보다 크다. 최소가 얼마야? 야, 자연수 들어가 안 했는데. 얘 최소가 얼마야? 7보다 어마어마하게 좀 더 큰 데는 거잖아. 그 최소값을 우리가 따질 수가? 그럼 얘는 우리가 최소값 얼마라고 얘기를 못한다. 오케이? 야, 눈에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 이거. 최소값이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자,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얼마야? 7. 자, 문제. 산술기하 평균이 있는데 요런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이 등호가 없대. 그럼 최소값이라는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등호가 있어야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려면 뭐가 성립해야 돼?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맞니? 그러려면 A랑 B랑 어때야 돼?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자, 봐봐. 자, A가 3, B가 12. 자, 이렇게 해보자. 저식 그대로 써볼까? 자, 2분의 3 더하기 12지. 맞지? 루트 3 곱하기 12지. 아니야? 이게 얼마야? 2분의 15. 7.5. 얘는 얼마야? 6. 당연히 얘가 크다고. 당연히 크다고. 아까 확인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요 왼쪽 식과 저 오른쪽 식이 같고 싶으면 요 A랑 B랑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5 집어넣고 여기다 5 집어넣어. 그럼 2분의 5 더하기 5가 되겠지? 얼마야? 5. 여기다 5 넣고 5를 넣으면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 됐어? 거기서는 식을 한번 증명했네. 자, 보세요. 이거 식으로 마지막 한번 증명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지금 설명이 부족하거든. 이렇게 많이 한 거 같지만 설명이 부족해. 자, 2분의 A 더하기 B. 자, 요 식이 무슨 평균? 산술 평균. 루트 AB가 기하 평균. 요놈이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요놈을 확인해서 얘를 빼보면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2분의 2 루트 A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분의 A 빼기 2 루트 AB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쓰면 된다고. 맞지? 자, 루트 A랑 루트 B가 얼마인지 알아볼라? 모르지만 일단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그럼 제곱한 거를 2로 나누면 요놈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 같은 식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거 같은 식이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이쪽으로 넣으면 요식 만들어지는 거지. 맞아? 근데 이게 언제 0이 되는 거야 이게? A랑 B랑 같을 때. 일단 A랑 B랑 같지가 않으면 얘가 0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맞지? 맞니 얘들아? 근데 얘가 0, 0이랑 같은 숫자가 되고 싶으면 A와 B가 어때야 된다?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이 등호가 성립을 해야 최대건, 최소건을 언급할 수 있는 거야. 자, 봐. AB가
A랑 B랑 곱했더니 얘들아 A랑 B랑 곱했더니 49래. 아 A랑 B랑 곱했더니 16이래. 알겠지?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얼마일까? 자 A랑 B랑 곱해서 얼마 떠야 돼? 자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16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1이랑 16 더하면 얼마야? 17 나오겠지. 자 이번엔 16만 더해주면 2랑 8이랑 곱해도 되겠지. 그럼 2랑 8이랑 더하면 그때는 값이 얼마야? 아까보다 더 작아졌네.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4, 4일 수도 있지. 얘가 4, 4는 얼마야? 좀 더 작아졌네. 그럼 얘가 이번에는 5분의 16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에다가 5 집어넣고 5분의 16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5분의 25니까 5분의 41. 아 8보다 조금 크네. 맞지? 이거를 어마어마한 이런 부수까지 해가지고 다 집어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 무슨 값 구하라고? 그러면 2차 부등식을 만들든 2차 함수를 만들든지 2차 함수를 만들든지 아니면 부등식을 풀든지 절대 부등식을 풀든지. 이거 만약에 B는 A분의 16 하면은 B 자리에다가 A분의 16 갖다 집어넣으면 A 곱하면 2차식 뜨기 떠. 뜨기 뜬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갖다 쓰면 이거였던 거잖아. 맞지? 자, 얘가 얼마래? 16 2분의 4지. A 더하기 B. 따라서 A 더하기 B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얼마야? A랑 B랑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더했을 때 최소값은 얼마다? 8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최소값이 8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 등호가 존재해야 된다고. 얘가 등호가 성립을 안 하면 A 더하기 B는 8보다 크다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최소값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럼 A 더하기 B가 8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라고 8을 언급하고 싶으면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러려면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8 만들려고. 그래서 아까 여기 4 했을 때가 제일 작은 8 나왔었던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물어봐. A와 B가 무슨 값일 때 최소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까지 물어봐. 문제를 조금 단순하게 되면 요즘에 최소값은 얼마냐라고 물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8이라고 대답하면 돼. 근데 A가 얼마, B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그 통치된 차례 있지?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얘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가끔씩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같냐 물어보지? 그것처럼 요놈의 최소값은 얘랑 얘가 얼마일 때 같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A랑 B랑 어떨 때였어? 같을 때니까 B 대신에 뭐 쓰잖아? A 쓰잖아. 그럼 A 제곱이 16이니까 A가 얼마일 때? A가 3은 이거 얼마야? 이때 최소값은